사무프라칸 주택 철거 중 붕괴, 노동자 매몰 후 구조, 철거 현장 붕괴 참사, 미얀마 노동자 3시간 만에 구조. 무허가 주택 철거 중 와르, 매몰 노동자 극적 생還, 숨쉬어라. 붕괴 잔해 속 필사의 구조작전. 다음 소식입니다. 사무프라칸에서 주택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새 집을 짓기 위해 기술자를 고용해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얀마 국적 노동자 4명 중 3명이 다치고 1명은 잔해 속에 매몰되었습니다. 구조대는 매몰된 노동자에게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말을 걸며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조대는 어디가 눌렸느냐, 숨쉬기 편하냐, 위에서 빛이 보이느냐 등을 물으며 노동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노동자는 허리부터 다리까지 콘크리트에 깔린 상태에서 구조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2명의 노동자는 경미한 찰과상만 입었고 1명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8시 33분에서 34분 사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파타야 촌부리, 식당 직원 간 갈등, 집단 폭행으로 번져 식당 내 사소한 다툼, 앙심 품고 집단 보복 폭행, 카메라 피했다, 계획된 식당 동료 집단 폭행, 미얀마 노동자들 피해. 정리 문제로 시작된 싸움, 칼부림 동반한 집단 폭행으로 확산. 촌부리 파타야의 한 식당에서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시키기만 하고 정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이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5월 25일 발생한 첫 번째 다툼은 식당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셔츠를 입은 직원들이 물건을 정리하던 중 말다툼 끝에 검은 셔츠 직원이 먼저 주먹을 날렸고 흰색 셔츠 직원도 맞서 싸웠습니다. 약 1분 이상 격렬한 몸싸움 끝에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6일 식당은 정상 영업했지만 전날 싸웠던 검은 셔츠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문을 닫은 밤 10일 시경 검은 셔츠 직원은 약 8명의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 흰색 셔츠 직원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려던 다른 직원 1명도 칼에 왼쪽 뺨을 베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후 도주했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미얀마 국적 노동자로 얼굴과 몸에 상처와 멍이 든 채 파타야 시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처음 사건 때와 달리 집단 폭행 당시 CCTV 영상이 없는 이유는 가해자가 식당 직원이라 카메라 각도를 잘 알고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가해자들을 추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유타야 일가족 3명 및 반려견 감전사 추정. 차고 안비극 일가족 3명 반려견 동시 감전사 추정. 떠돌이 동물 돕던 가족 누전으로 참변. 현장엔 개밥 그릇만. 빗길 누전 추정. 한순간에 쓰러진 새 생명과 반려견. 아유타야 지방의 한 주택 차고에서 일가족 3명과 반려견 1마리가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75세의 메이치 카노폰씨, 그녀의 남매인 73세의 나이 우돔삭씨, 그리고 조카인 34세의 나이티라씨였습니다. 친척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저녁마다 떠돌이 개와 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는 자비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메이치 씨가 개에게 먹이를 주러 갔다가 비로 인해 전기가 흐르던 철제 프레임에 접촉했고 이를 도우려던 우돔삭 씨와 티라 씨도 함께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께 있던 개 차오 기어 역시 감전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은 누전 사고로 보고 있으며 비로 인해 차단기가 젖어 누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3명의 시신을 쿰프롬 사원에서 종교의식을 치르기 위해 옮겼습니다. 나콘나욕, 풀베던 친척 2명, 전선감전으로 사망 추정. 기울어진 전신주가 부른 참변, 풀베던 친척 2명 사망, 7년간 방치된 위험, 트랙터 사고 후 감전사 의혹. 우나역 풀밭의 비극, 전력청 책임론 부상. 나콘나욕 빡플리 지역에서 소에게 먹일 풀을 베러 나갔던 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나에서 트랙터와 함께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현장에는 기울어진 전신주와 낮게 처진 전선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이들이 트랙터가 전선에 걸려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론텝 씨의 어머니는 해당 전신주가 약 8년 전부터 기울어져 있었고 관계 당국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자들의 몸에는 감전으로 인한 화상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빡플리 전력청은 직원들을 보내 처진 저압 전선을 더 높이 올리는 안전 조치를 취했으며 기울어진 전신주는 운하 수위가 낮아진 후 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력청은 만약 감전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론텝 씨의 시신은 와타레, 니티폰 씨의 시신은 왓 우텅으로 옮겨져 장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나콘시 탐마랏 야자농장 살인사건 삼각관계 비극. 친구의 아내 빼앗더니 야자농장서 벌어진 치정살인극. 먼저 공격당했다. 의에서 계획된 복수. 엇갈린 진술. 진실은? 우정금간 삼각관계. 결국 친구 손에 살해된 남성. 나콘시 탐마랏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남성이 머리를 맞고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삼각관계로 인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력한 용의자는 사망자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사망자는 42세의 나이 판삭씨로 오른쪽 눈썹 위를 둔기로 맞고 오른쪽 가슴 아래를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현장 근처에서는 피 묻은 쇠파이프와 헬멧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여동생은 오빠가 인근 댐 건설 노동자로 일했으며 여자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 나이카는 32세, 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사망한 판삭씨가 먼저 자신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칼로 찔러 저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카눈씨가 피 묻은 손으로 집에 돌아와 칼을 들고 다시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뒤따르는 모습 등이 포착되었습니다. 카눈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판삭씨의 전 아내였던 여성이 아들과 정식으로 교제 중이었으며 판삭씨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나콘시 탐마랏 시내 경찰서의 키티차이 크라이나라 서장은 카눈씨가 판삭씨를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눈씨는 판삭씨에게 먼저 공격당한 후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와 복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카눈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부검했습니다. 콘켄 분패, 술자리 나이 다툼, 끝살인, 가해자 정신질환 병력, 10살 차이인데 반말? 술자리 시비가 부른 살인, 아들 체포돼 기쁘다, 정신질환 아들 살인에 묻힌 오열, 마약 중독자의 폭력성, 결국 친구 살해로 이어진 비극. 콘켄, 품페 지역에서 술을 마시던 친구들 사이에서 나이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51세 남성이 61세 남성을 나무 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근처에서는 피 묻은 길이 1m의 나무 막대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가해자 솜바트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사망자와 다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망자가 따라와 다시 시비를 걸어 나무 막대기로 때렸고 이후 시신을 길 한가운데로 끌고 가 흙으로 덮으려 했다고 합니다. CCTV에는 솜바트 씨가 범행 후 집 안에서 자신이 한 일을 바라보는 모습,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가해자 솜바트 씨의 누나는 동생이 20년 이상 마약 중독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솜바트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술 살 돈을 주지 않으면 집안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아들이 체포되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에게 아들을 오래도록 잡아두거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망자의 아내는 남편을 허망하게 잃은 슬픔에 잠겼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솜바트 씨에게 고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구금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무프라칸 차량 매매 사기 의혹, 임신부 아내까지 위험천만, 돈 받고 차는 안 줘. 차량 대금 들고 지임 중개인, 아찔한 추격전. 임신 8개월 아내 태운 채 도주시도 차량 사기단 덜미. 중고차 사려다, 날벼락, 조직적 차량 사기단 수사 착수. 사무프라칸에서 차량 전당포 일당에게 소가 차량 대금을 송금했으나 돈과 차를 모두 빼앗길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나이, 돕, 27세, 씨는 나이뱅크라는 중개인을 통해 64만 바트의 픽업 트럭을 구매하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직후 뱅크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돈을 가지고 도주했습니다. 당황한 돕씨가 차량을 받기 위해 판매자 터농삭씨와 산띠씨에게 향하자 산띠씨는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돕씨의 아내가 타고 있던 픽업 트럭을 몰고 도주했습니다. 돕씨는 트럭 뒤편에 매달려 아내를 구하려 했고 결국 트럭은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산띠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했고 돕씨는 터농삭씨에게 발길질을 당하며 추격을 방해받았습니다. 이후 산띠씨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돕씨는 온라인에서 압류 차량 광고를 보고 뱅크에게 연락했으며 보증금 7,000바트를 송금한 후 잔금을 차량 인도일에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서 잔금을 송금한 후 차량을 받으려 하자 산띠씨는 누구에게 송금했냐? 난 모르는 사람이다 라며 차를 몰고 도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돕씨는 이들이 모두 차량 판매 사기단이라고 믿고 있으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아 론나롱 변호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론나롱 변호사는 피해자와 함께 방플리 경찰서를 방문해 사건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담당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타부리 무앙통타니 16세 소년 피살, 해묵은 원한이 부른 참극.
괴롭힘 못 참아 16세 소년 찌른 20대 해묵은 감정 폭발. 오토바이 고장 시비가 살인으로 무왕통탄이 10대 사망. 복수심에 찔렀다 자백. 소년 살해범 현장 체포. 오늘 오후 논타부리 무왕통탄이의 한 콘도에서 22세 남성 나이 완차이가 16세 소년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완차이는 평소 함께 일하던 피해 소년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으며 최근 소년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고장냈다고 비난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침을 뱉는 등 괴롭힘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에게 맡겨둔 칼을 돌려주러 가던 중 우연히 소년을 만났고 소년이 다시 오토바이 문제를 거론하며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소년은 갈비뼈와 얼굴 등에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 사망에 따라 살인 혐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CCTV에는 완차이가 소년에게 해볼 테냐 고 소리치며 뒤쫓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오토바이 수리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전했습니다. 수판부리 80대 가장 아들 총격 살해 아내 중상 입혀. 84세 노인 아들 쏘고 아내 중태 가정불화 참극. 내가 죽으면 장례 치러줘. 아들 살해한 80대 가장의 한탄. 술 취한 80대 아버지의 총구. 아들은 숨지고 아내는 사격. 수판부리에서 84세 남성이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아내에게 중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돈툰디 경찰서는 오늘 오후 돈툰디 지역의 한 주택에서 나이 수앗 55세 씨가 총에 맞아 숨지고 그의 어머니이자 가해자의 아내인 낭두완차위 80세 씨가 머리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가해자인 따르엉 84세 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친척에 의해 자수했습니다. 친척에 따르면 따르엉 씨는 사건 전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아들과 다투는 소리가 들린 후 총성이 났다고 합니다. 따르엉 씨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집 근처 학교 화분에 숨겼다가 경찰에 압수되었습니다. 그는 친척에게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달라. 아들이 나를 싫어하니까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나콘사완 저수지 드럼통 시신 실종 미얀마 노동자 연관성 수사. 드럼통 속 시신은 실종된 미얀마 노동자 DNA 대조 중. 돌아오지 않으면 죽은 줄 알라 마지막 말 남기고 사라진 노동자. 저수지 시신 미스터리. 마약 연루 가능성 수사 확대. 나콘사완 파이살리 지역 다크로 저수지에서 푸른색 드럼통에 담긴 시신이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시신은 최근 실종된 미얀마 국적 노동자 나이 우안 씨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안 씨의 친구는 그가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모델의 휴대폰이 발견된 시신의 소지품에서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우안 씨는 로뿌리 지역에서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5월 2일 아유타야에서 로뿌리로 이동한 기록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고용주에게 신분증을 돌려받아 심카드를 개통할 것이며 만약 돌아오지 않거나 연락이 없으면 죽은 줄 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안 씨는 5월 10일 로뿌리 코크차로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행방불명되었으며 5월 18일 따크로 저수지에서 드럼통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우안 씨의 전 고용주들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현재 마약 문제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용의자로 지목되기도 했던 전 동료 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은 우안 씨와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정보 등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신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우안 씨는 과거 깜존에서 잠거로 다시 주타펫으로 2차례 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케오, 귀가한 아내 총격, 남편 질투심에 범행 후 도주. 캄보디아 일 다녀온 아내, 질투에 눈먼 남편 총에 맞아 중태. 아내가 바람 피웠다, 의심. 출소 3개월, 남편의 끔찍한 범행. 아내 뒤통수 쏜 남편, 검은색 승용차로 도주, 경찰 추적. 사케오에서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와우 씨는 집 2층에서 뒤통수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는 남편 띠니이 씨로 범행 후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총기를 소지한 채 도주했습니다. 이웃 주민은 총소리를 들은 후 가해 차량이 황급히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자의 누나에 따르면 부부는 자녀도 있지만 평소 질투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특히 띠니이 씨는 3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아내가 캄보디아 쪽으로 일하러 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등록번호 거가이 응어 780 나콤파놈의 검은색 닛산 마치 차량을 수배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차층 4호 조깅 중 발견된 두개골 여성 살해 암매장 추정. 조깅하던 소년 눈앞에 두개골 여성 살해 암매장 가능성. 머리만 남았다. 연못가에서 발견된 두개골 신원 파악 총력. 풀숲에서 굴러나온 공포. 군사훈련 준비생 경악. 차층 4호에서 조깅을 하던 15세 소년이 사람의 두개골을 발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사훈련 시험을 준비하며 체력 단련 중이던 끄리파스군은 반포 지역 샘푸닷 구역의 한 연못 근처 숲길에서 검은 비닐봉투에서 굴러나온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두개골에는 길고 붉거나 금색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고 위쪽 치아 하나가 빠져 있었으며 붉은색 수건과 찢어진 테이프 등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30약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머리로 보고 있으며 살해 후 유기된 지 한 달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개골 오른쪽 관자놀이 부근에는 가격당한 듯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실종자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나머지 신체 부위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촌부리 중국계 검은 자본의 습격, 환경오염 불법 운영 논란, 태국 좀 먹는 중국 검은 자본, 불법 공장 가동에 주민 신음, 명의도용 위장결혼, 중국 자본의 침투, 이이시 법 허점 이용, 폐쇄 명령도 무시, 중국 공장 환경 파괴 실태 고발. 마지막으로 촌부리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계 검은 자본의 실태를 고발하는 심층 취재 내용입니다. 최근 태국 내 생산 기지를 확장하는 중국 자본 그룹들이 각종 불법 행위와 환경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촌부리 지방에는 중공업부터 포장재 산업까지 다양한 중국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가 산업단지 외부 지방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예 대여자 고용, 태국인과의 위장 결혼, 불법 토지 매입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오염입니다. 촌부리 반지역 농이룬 구역의 한 공장은 고무판 관련 사업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금속 용해 작업을 하며 심각한 악취와 먼지를 유발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공장은 2018년 촌부리 산업청으로부터 기계 봉인 및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공장 인근 사찰의 스님들은 예불 시 마스크를 써야 할 정도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공장주는 인근에 빨간 지붕이라 불리는 호화 숙소를 짓고 중국인들만 출입시키며 내부에서는 카지노 등이 운영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은 동부경제회랑 EEC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법률로 인해 기존에는 공장 설립이 어려웠던 지역에도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계 공장들은 태국인 노동자 고용보다는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며 심지어 공장 내에 자체 숙소와 식당까지 운영하는 등 지역 경제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산업 부문 외에도 농업 부문까지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중국 자본가의 두리안 농장 부지 매입 과정과 국유림 침범 실태를 추가로 폭로할 예정입니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